그 중에서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리더스를 다독의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를 정독으로 너무 포커스 맞추게 되다 보면 아이가 책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즐겁게 습득하는 영어의 방향성과 멀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과 또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는 학부모님들의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치동 헤더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독 단계에 놓여있는 친구들 있죠. 지금 리더스를 읽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티칭과 코칭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엄마표 영어로 진행하고 있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리더스부 과정을 지금 티칭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위한 영상이죠. 리더스 책 소개와 함께 리더스 책 읽기 로드맵은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이미 다뤘었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실제 아이와 함께 쓰실 수 있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주제를 가지고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현재 협업하고 있는 웅진 클래스박스에서 최근 영어 원서 전체 로드맵 파악하기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는데요. 세미나에 100분이 꽉 차게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한 동시에 우리 선생님의 열의와 또 질문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중에서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리더스를 다독의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를 정독으로 너무 포커스 맞추게 되다 보면 아이가 책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즐겁게 습득하는 영어의 방향성과 멀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과 또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는 학부모님들의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단어나 내용 이해에 중심을 맞춘 것이 아닌 우리의 올바른 역할, 지금부터 4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흥미 유도입니다. 어떻게 흥미 유도하는지도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리더스북을 읽을 때는 아직 아이가 글에 집중하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글에 다 이해가 돼서 푹 빠져서 읽는 것이 아니라 영어라는 글을 이제 막 읽기 시작하는 시기이죠. 그러니 책을 읽을 때 큰 재미는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혹은 학부모님께서 아이와 한 번씩 혹은 한 챕터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아이가 혼자 책을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린 함께 읽고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심어주시는 거예요. 책을 읽고 나서는 대화도 한번 해보시고요. 단 이때 대화는 읽은 책 내용을 확인한다 라기보다도 공유한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선생님 혹은 엄마와 이 수직적인 선에서 과제를 하듯이 책 읽는 것이 아니라 같은 책을 읽는 구성원으로서 수평적인 책 읽기 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책을 읽고 책에 대한 감상평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책의 이런 부분은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 처음부터 같이 가면 되지 꼭 떼어놓고 가야 했을까? 그래도 엔딩은 재밌더라. 표정이는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아이도 책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몰입도와 흥미도를 키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장 소리내어 읽어보게 하기입니다. 파닉스를 이제 막 끝나거나 파닉스를 배워가는 중에 리더스 북을 읽게 되죠. 파닉스 이외의 단어들을 마구마구 접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 혹은 들어봤지만 글자 형태로는 처음 보는 단어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글을 잘못 읽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많이 하는 실수가요, 아이들이 글자의 앞부분만 보고 단어를 때려 맞추듯이 읽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들이 잘 아는 단어 great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리더스북을 읽다 보면 이 앞에 GR이라는 단어만 봐도 바로 great이라고 읽어보는 거예요. 이 단어가 grand일지 great일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실수가 단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이 보이게 됩니다. 아이들이 익숙치 않은 이런 긴 단어를 접했을 때요, 끊어서 읽어버릇 해야 되는데 바로 아는 단어들을 뱉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 잡아줘야겠죠. 리더스북을 재밌게 읽은 후에 챕터북으로 넘어가면요, 이때도 주어진 단어들을 지레짐작하듯 다른 단어로 인식하고 읽게 되면 그때는 내용 이해 부분들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정체기로 가는 지름길이 돼버립니다. 모든 책을 다 소리내서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학부모님과 선생님이 이 리더스북의 한 챕터 정도는 아이가 정확하게 읽는지 번갈아 읽으면서 확인해 봐주세요. 여기서 정확하게 읽는다는 것은 의미상의 정확하게가 아닙니다. 문제 자체를 바르게 읽는지 라는 점을 알아주시고요. 아이가 글을 읽을 때 단어를 빼먹으면서 읽진 않은지, 매번 틀리게 읽는 단어는 무엇인지 확인해주시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이의 취향 파악하기입니다. 리더스북을 읽을 때는요, 다양하고 많은 책들을 읽게 되죠. 이때 아이의 취향 파악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흥미 가질 만한 책들을 들이미는 것이죠. 이렇게 큐레이션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책을 읽을 때 아이의 반응이 보이실 거예요.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또 힘들어하는지, 몰입하는지 혹은 지겨워하는지 잘 봐두셨다가 새로 나오는 신간들, 여러 책 리뷰들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미리미리 골라두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아이가 흥미없어하는 책이나 아이가 살짝 어려워하는 책을 저랑 같이 지정해서 책으로 읽어봅니다. 제가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든요. 반대로 아이가 좋아하는 책, 재밌게 읽는 책들은 혼자서 충분히 잘 읽습니다. 그런 책들은 따로 건드리진 않아요. 선생님들이라면 아이가 좋아하는 책들 숙제용으로 주시고, 또 아이들이 살짝 부담스러워하지만 실제로 읽으면 좋아할 만한 책들은 수업용으로 골라봐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4번째입니다. 간단한 글쓰기입니다. 독후 활동에 대한 질문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이 4번째 사항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글쓰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책 서머리, 좋아하는 부분 이런 느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책에 더 아이가 관심 가질 수 있는 주제가 필요하겠죠? 책과 연계돼서 주제를 골라주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이 거인을 만나는 설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주제를 내가 거인을 만난다면 이라는 문장 쓰기를 해보는 거예요. 아이 능력에 따라 2~3문장에서 혹은 한 문단까지도 써볼 수 있죠. 아무것도 없다가 주제를 던져주면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너무 짧거나 혹은 너무 뻔한 글을 쓰는 게 다수예요. 그러나 이렇게 책에서 한번 에피소드로 탐구해봤으니 자신의 생각을 만들고 표현하는데도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여력이 되실 때마다는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 난해한 주제, 혹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주제만 정해서 쓰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책과 연계돼서 간단한 글쓰기 연습도 해보실 수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 곳에 강연을 다니다 보니 4세에서 7세 연령의 학부모님들도 많이 뵙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스 단계에 대한 주제로 꼼꼼하게 짚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챕터북 리뷰는 제가 블로그에서도 올려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참고하시고요. 우리 아이들 리더스 읽기 교육 오늘도 힘내서 챕터북까지도 잘 성장하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사실 여러분이 달아주시는 댓글들 잘 읽고 힘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